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에서 건설업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3월 달에 고질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굳이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쓴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들 건설업체를 조사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가 보험료를 잘 낸다라고 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나중에 혹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분들 건설업체를 조사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상 없이 추징금 없이 넘어갈 수 있어야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잘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는 보험료 산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업장을 운영하시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서부터 건강보험, 고용산재, 노동부 현장점검, 퇴직공제, 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외국인 고용, 산업재해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여러가지 조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쭉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하니까 한번 쭉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용산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관련 법을 설명해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보험료 산정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년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헷갈리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는 외주비와 인건비와 장비비를 더해서 내라, 저기는 원도급을 내라, 이런 여러가지 쪼각 지식들만을 여러분들이 얻어듣고 그 쪼각 지식들로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헷갈려 하시는 거고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준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발주처로부터 건설업체는 원도급의 최초 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도급의 최초 도급을 주고, 원도급사, 흔히 우리는 종합건설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원도급사는 각 전문 분야의 전문 건설업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도급사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도급까지가 도급의 한계치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도급사들은 또 재하도급을 주시고, 재하도급사들은 또 제재하도급을 주는 우리 건설업의 내용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써놓은 바와 같이 첫 번째 줄, 다대보험의 기본 납부 책임은 사업주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산재보험을 떠나서 각 회사들을 사업주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회사들은 직영 일용직들을 고용하게 되고 여기는 또 정규직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각 하도급사들이 전부 다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들입니다. 근데 고용산재보험에서만큼은 이 회사들의 자격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발주처로부터 최초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현장의 A 현장이라고 하면 해당 현장 전체에 대한 보험료, 즉 보험료 중에서도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 책임을 모두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도급사들이 원도급사 본사에서 고용하시는 직영인건비와 그리고 원도급사 본사에서 사용하는 상용직들에 대한 간접노무비, 또한 원도급사에서 외주비로 취급받는 하도급사에 대한 외주노무비까지 이 원도급사에서 모든 걸 통틀어서 책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도급사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 업체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책임도 지게 되는데요. 우리 회사가 하도급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도급사 밑에 있는 우리가 이 하도급사입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현장에 공사를 투입하게 되면 이 현장의 사업주는 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원도급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업주가 아닌 거고 사업주가 아닌 이상 납부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에 투입된 우리가 고용한 일용 근로자 그리고 우리 하도급사 본사에서 현장으로 파견 나간 간접농업이 즉 정규직 상용 근로자가 되겠죠. 상용 근로자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 하도급 입체 업장에서 보험료를 내면 안 된다.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의 구분이 아니고 보험료를 내시는 건 엄연한 이중납부이고 내면 안 된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현장 중에 도대체 원도급은 몇 개고 원도급은 어떤 거래처이고 하도급은 어떤 거래처인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급사 현장을 우리가 진행한 것들은 우리가 그 하도급사 것까지 보험료 즉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과 우리가 미승인 하도급으로 진행했던 현장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급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원도급사가 모든 하도급사의 사업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주이다. 또 첫 번째, 사업주가 납부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업에서의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원도급사이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에 한해서 보험료 납부 책임이 하도급사에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게 일괄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납부 책임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게 계약했을 때 당시에 보험료, 고용이든 산재든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부 책임이 하도급에 있는 거를 우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합의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현장에 속한 하도급사는 사업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주가 됐다라고 해서 전체 하도급사들 거를 이 하도급사가 다 책임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지금 사업주가 됐다라고 치면 이 하도급사 자기를 포함한 자기 밑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책임을 하도급사가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급 사업주 승인을 받으면 밑에 딸려있는 이제 식구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식구들, 제하도급사 혹은 제하도급사에서 또 도급준 제대하도급사에 대한 보험료는 모두 사업주 승인 받은 하도급사가 납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늘었죠? 뭐가 늘었을까요? 우리가 현장 내역을 보고 제가 처음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구분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원도급사가 아니고 원도급 현장과 하도급 현장 또 하나 하도급 현장 중에서도 승인 현장을 별도로 구분해 내시는 즉 하나, 둘, 세 가지의 공사 형태를 우리는 1년 동안 했던 공사 현장들을 되돌아보면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의 구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